각 분야에서 레전드로 남은 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는 얼굴이 몇 명 보인다. 중앙에 미국의 방송인이자 배우인 오프라 윈프리, 맨 앞에 영국의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우측에는 빅토리아 베컴도 보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보인다. 바로 세레나 윌리엄스이다. 23회 그랜드 슬램 타이틀 획득, 319주 세계 랭킹 1위, 유지 73개의 WTA 타이틀 획득, 4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여성 테니스계의 여제로 군림한 인물로 남녀 통틀어 단 5명밖에 없는 커리어 골든 슬래머 중 한 명이다. 특히 2002년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우승하고 2003년 호주 오픈까지 연속 우승을 이뤄내며 당시 세리나 슬램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더 대단한 것은 2006년에 무릎 수술 여파로 기량이 떨어져 싱글 랭킹이 140위까지 떨어졌다가 1위권으로 복귀한 적이 있으며 2011년도엔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히고 폐에 피가 고이는 폐색 전증까지 걸려서 선수 생활을 접을 뻔했던 위기에도 엄청난 재활로 2012년도부턴 다시 넘버원에 오르고 내려올 줄 모르는 여자 테니스계를 지배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러시아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 마리아 샤라포바와 라이벌 구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탑랭커인 시절 중요한 대회에 8강 이내에서 자주 만났고 상대 전적이 20승 3패로 세레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강력한 서브와 파워풀한 포핸드로 빠른 속도의 테니스를 구사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무기는 바로 강력한 서브이다. 여자 선수의 평균 서브 속도는 96에서 113km이며 최고 속도는 160km 정도이다. 참고로 로저 페더러의 평균 속도는 188km, 조코비치는 193km, 나달은 187km이다. 그러나 세레나는 2013년 호주 오픈에서 206.4km를 기록할 정도의 강력한 서브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강력한 서브로 압박을 가해 쉽게 우위를 점하고 강력한 포핸드로 공격을 더하는 스타일의 선수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데 능숙하면서도 승부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네트 플레이에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며 상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네트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데도 탁월한 선수였다. 그런데 왜 역사상 가장 탁월한 기량과 기록을 가졌지만 동갑인 로저 페더러나 기타 선수보다 인지도에서 떨어지며 심지어 비호감의 선수로 남아있을까? 2009년 US 오픈 킴 클리스터스와의 준결승 전중 푸폴트 콜이 불렸는데 세레나는 이에 폭발하여 라인 심판에게 욕설로 위협하고 관중들도 들었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결국 세레나의 실격으로 경기는 마무리되었다. 미국 테니스 협회는 세레나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팬들은 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 2018년 US 오픈 나오미 오사카와의 결승전에서 세레나의 여러 차례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받았고 게임 페널티가 주어지자 심판과 심한 논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경기 규정을 무시하고 관중석의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아 경고를 받은 사례 등 오만하게 보이며 비호감이 되는데 한몫했다. 경기 도중 자제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심판의 애매한 판정 혹은 상대의 과격한 플레이에 욱하는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가볍게 항의할 경우는 애교로 받아들이지만 심하면 오히려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거나 감정 자제를 못하는 것을 두고 미국 스포츠에서는 멘탈 멜트다운스 앤 템퍼 텐트럼스라고 한다. 이런 멘탈 멜트다운스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는 것만 봐도 세레나의 인물 평가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매인 비너스 윌리엄스와 같이 우린 남자 선수더라도 랭킹 200위 이하라면 얼마든지 이긴다고 언론 인터뷰로 큰 소리쳤던 적이 있었다. 이에 독일 프로 테니스 선수였던 카스텐 브라시 당시 세계 랭킹 203위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경기를 치렀고 둘은 각자 1대6, 2대6으로 참패했다. 이 경기는 1998년에 있었던 일로
당시 비너스 윌리엄스는 랭킹 5위, 세레나 윌리엄스는 랭킹 22권이었다. 이런 패배에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비웃음을 당하자 남자 랭킹 352 이하 수준을 이길 것 같다고 다시 인터뷰했는데, 랭킹 352 이하 남자 선수들이 우리랑 겨뤄보자는 말에도 일절 경기를 하지 않아 비웃음을 받았다. 테니스에서 전설인 존 맥켄로가 윌리엄스 자매를 두고 남자 프로 선수 랭킹으로 매긴다면 700위 정도라고까지 하는 일도 있게 된다. 이렇게 망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녀의 놀라운 성취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특정 부문에서 논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당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남아있던 시대에 흑인 여성으로 얼마든지 테니스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지금도 여전히 흑인 선수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 있지만 인종 편견을 넘어 누구든지 테니스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장을 만들어준 것도 있다. 세레나의 코트에서의 태도들은 흑인 선수에게 있을 법한 편견과 차별을 유독 의식하거나 아픈 기억들이 과잉적인 태도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프로이지만 아직 20대의 어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은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이 세레나 윌리엄스를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테니스 코트에서 그녀의 태도였다. 비평가들은 종종 세레나가 패배나 비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더 큰 패배자로 분류하곤 했다. 대중들은 이런 세레나의 행동을 경기에 실패나 실수를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인성이 부족한 선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 태도는 스포츠 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었고, 가장 탁월한 기량과 기록의 여제였지만 비호감의 선수로 남게 되었다. 자, 우린 테니스 코트에서 어떤 동호인으로 남아있을까? 뭐 대단한 인물로 남아있진 않더라도 테니스에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좋을 듯하다. 동호인 중에는 유독 라인콜에 예민한 사람과 풋볼트에 너무 관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상대에겐 너무 인색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한 번은 US 오픈 경기 중 라파엘 나달이 사용 중이었던 라켓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나달은 웃어 넘겼고 경기에도 크게 영향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알고 보니 볼키즈가 훔쳐갔던 거였다. 얼마든지 심판과 대회 관계 측에 항의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해프닝으로 넘기는 나달이었다. 혹 세레나가 풋볼트 선언에 아주 조그만 관대하게 행동했다면, 또 다른 흑인 후배들을 위해 참았다면 지금 여자 테니스계에 또 다른 위대한 여제로 남았을 것이다. 우린 테니스 코트에서 어떤 유형의 동호회의 일원일까? 각자의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또 다른 사회생활 중 하나이기에 서로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테니스 장인이 잘 치는 사람이 그리고 인성까지 좋은 사람들은 아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이다. 사실 작은 트러블 메이커는 다 있기 마련이다. 라인콜, 풋볼트, 비매너, 몸에 때린 후 사과 없는 유형들까지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일전에 언급했듯이 심리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는 자세만 갖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 의외로 작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인콜에서 서로 다른 콜일 경우 노플레이로 다시 하는 규칙으로 정하면 편하다. 알아서 하지 뭐 그런 걸 따지고 하나라고 하지만 2명만 모여도 하나의 조직이다. 조직은 규칙과 행동 수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무리 없이 관리될 수 있다. 풋볼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테니스 규칙이다. 네트 터치와도 같은 테니스 규칙이다. 주로 서브 앤 발리어들이 빨리 들어가기 위해 무리수를 쓰다 보면 풋볼트가 심할 수 있다. 대회라도 나가 지적당하면 그때 무너지는 동호인도 많다. 어차피 지켜야 할 것을 경우에 따라 달라지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또 풋볼트는 보기에도 예쁜 테니스가 될 수 없다. 사실 전 세계에서 44번째로 대한 테니스 협회 발표 1000개의 코트가 있으며 약 60만 명의 테니스인이 있다는 통계가 있었다. 인구 비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인프라 형성의 테니스이기에 물적 인적 성장과 향상이 있기를 바라본다. 테린이들에 대한 견해나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야 할 것 같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공유해야 할 것 같다.
테린이가 많아야 한국 테니스가 동호회가 발전하는 건 당연지사다. 오늘도 공감의 구독이라는 서브 강하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